일본에서는 퇴직자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GBER이라는 모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GBER은 건강한 노인의 지역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웹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자 취업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소위 모자이크형 고령자 취업을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령화에 의해서 생산 가능 인구 일손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고령자들이 그 시간 또 생명, 건강 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개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자리 하면은 뭐 정시에 주 5일제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고령자를 위해서는 취업 조건을 그 사람이 가진 스킬 그리고 그 사람이 활용할 시간대 구체적으로는 오전 시간대, 오후 시간대 또는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요. 또한 지역이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보면 주로 교통으로 30분 이내의 거리를 선호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갖는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킬이나 시간, 장소를 고려한 것을 모자이크형 취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앱 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스킬을 어떻게 매칭할 거냐, 또 예정된 그 스케줄, 일정을 보고요. 빈 시간을 등록하여 안건을 추진한다. 이렇게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이미지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로 소통하게 돼 있고요. 물론 뭐 전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기반의 기회를 다 검색을 해서 그것을 캘린더에 입력하고 공유하는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가시와시라고 그 도쿄 인근에서 퇴직을 앞둔 남성의 지역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젝트화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직접 홈페이지에 가보니 현재 이제 프로젝트가 처음인 이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이게 뭐 새로울 게 있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65세 더 넓게는 60세 이상을 위해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도에 추진되었던 좀 매력적인 게 시니어 소비 피해 예방 사업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는 거고요.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는 거죠. 그리고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사업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 일자리에 있어서 공익형인 경우에 뭐 한 27만 원, 30만 원 이렇게 수령을 하시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즉 70만 원, 80만 원짜리 일자리를 찾으면 일하는 근무 시간은 조금 늘어나지만 시니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또 자기의 조금 전문성을 잇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시작으로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것으로 추진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젊은 50 플러스 세대, 특히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은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두고 수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만들었는데 자원봉사하는 거에서 조금 사회 공헌 일자리, 돈을 조금 받지만 그래도 보람 일자리라고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 여기서 금액이 더 필요한 사람들, 아무래도 50대, 50 플러스 하면은요, 만으로 46세부터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그 금액의 크기가 최소한 2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요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로 인턴십이라든지 뭐 굿잡 또는 수요 맞춤형 취업 연계 일자리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업 창직을 하는 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창업을 알려주고요. 시스템적으로 상담부터 교육 커뮤니티 공간 사업까지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공유 사무실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는요, 이모잡이라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투자도 해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큰 사람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있고 기업에서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특정 분야, 경영전략이나 자산관리, 특수한 분야의 시니어 일자리를 매칭하는 것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만난 지인도 그 회사에서 투자한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속으로는 좀 저는 의아했지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해 봤습니다. 이모잡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니까요. 나이와는 크게 이제 제한적인 게 있지 않을까? 기술 인력들,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시니어들이 찾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전문적인 시니어 풀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 그 첫 시작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 기사에서는요, 액티브 시니어 위한 일자리 플랫폼이 뜬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기관으로 시니어 앤 파트너즈를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중요한 특징은 특정 업무를 해온 퇴직자들의 풀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매칭을 해준다. 이런 노력을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고용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유튜버지만 이 유튜버 광고 수익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뭘 의뢰를 한다든지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클 수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저도 이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한 3 년, 5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3년 전에 뛰어든 분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고임금에 아주 탄력적인 일자리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컨설팅, 리서치 이런 것들 하는데 최근에 이제 큰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저와 같이 20 년, 30년 된 사람들이 모여진 프리랜서 풀에서 작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크몽이라는 뭐 아주 디자인에 매칭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제 편집까지 그 확대하는 이러한 웹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숙박이나 배달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청소 이런 게 있는데 위치 기반 등으로 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겉에서 보는 것과 속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들의 마켓 크몽에 가면은요. 이곳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IT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서 마케팅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퇴직한 사람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그 시간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일자리 매칭하는 것들이 공공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이라는 제한으로 매칭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그 사이에 이런 민간 기업들이 파고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핵심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직종, 예를 들어서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달 같은 경우는 나이 때문에 어렵겠죠. 나이가 있는 분들이 특수한 외국의 경험을 가지고 벤처에서 도와준다든지 여기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소통도 점차 풀어가고 있고요. 근데 궁극적인 그림을 보면 핵심은 생산 연령 가능 인구랑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니어들이 점점 액티브한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50 플러스를 중심으로 뭐 60을 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 주변에 환갑을 넘으신 분이지만 마치 50대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근저에는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늘어난 기대 수명을 들 수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85세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73세라고 하지만 이거는 평균이고요. 최빈치 가장 많은 값 또는 중위값을 보면 이보다 높기 때문에 100세, 90세까지 가능하다고 전제했을 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이제는 30년 이상의 긴 세월이 남아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GBER이라는 어떠한 지역 기반의 퇴직자,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맞춤형 일자리의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 굉장히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살로 들어가면은 그게 뭘까라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시니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국가 정책으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논인력 개발원을 필두로 50 플러스 재단과 같이 또는 민간 기업의 창의력이 요새 맞물리면서 특히 시니어들도 젊은 사람과 일하는 소통이라든지 전문 스킬, 특히 20년, 30년 된 내공이 있는 그런 스킬들을 결합하는 것들이 이전에
인맥 기반, 특정 인맥 기반에서 넘어서서 이런 플랫폼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자 일자리가요, 스킬이라든지 또 자신의 시간, 지역에 맞춘 것, 그리고 늘어난 건강한 노년 시간을 활용하는 것, 이 속에서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 우리가 유념할 부분은 바로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새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조금 더 지나 보면요. 우리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라든지 X세대가 취업했을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웬만하면 대기업 가고 일자리 찾기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채워줄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만간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특히 이 디지털이라는 세계, 메타버스라는 세계, 이 속에 과연 시니어들이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자신이 가진 전문 역량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컨텐츠화하고 그것을 플랫폼에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긴 호흡으로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아마도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일자리는 아닐지 몰라도 그 시간, 지역, 스킬에 맞는 소소한 퇴직자 맞춤형 지역 일자리 매칭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폭넓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